자, 피곤한 친구들은 오른쪽 저기 강의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교시까지 해서 일단 순열을, 그러니까 오히려 양 자체가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고, 뭐 오히려 이 도구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평상시에 도구 쓰면 좋은 거잖아. 이 도구 잘 쓰면 더 좋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몇 가지 대표 문제들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유형 9번입니다. 첫 번째 가장 유명한 대표 문제입니다. 자, 위에 제목 보시면요. 오랜만에 어떤 단어 보이세요? 이웃하는 이웃. 자, 이제 이웃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거 방학 때 많이 봤어요. 방학 때.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기억 상기하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전략 한번 밑줄 긋고 읽어볼게요. 자, 얘는요. 그럼 혹시 전략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이웃 전략이 뭐더라? 두 개를 하나로 보고 그쵸. 이웃하는 것들을 한 개로 생각을 하고 걔네들의 수를 구한다. 즉 수를 구하란 말은 즉 배열을 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이웃하는 것들을 한 개로 보고 배열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끝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되고 제가 보통 보정이란 말을 되게 즐겨 쓰는데 보정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어디를 보정하자? 그 묶음 안에서 뭐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또 한번 보정해 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즉 보정이라고 표현할까요? 보정하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1번에서 뭐 하나 나오고 2번에 뭐 하나 나오잖아. 그 마지막에 이거 두 개를 지난 시간 내용 더하는 게 맞을까 곱하는 게 맞을까 그 내용이에요. 이 경우는 뭐가 맞다고? 곱하기 우리 지난번 숙제해봤잖아. 언제 곱한다고요? 센스 뭔가 연결돼 있거나 동시에 일어나거나 한 세트일 때. 근데 지금 저희 상황은 딱 그런 상황입니다. 다 이게 연결되는 상황이라서 이 각각을 곱하시는 걸로 끝내시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780번 문제입니다. 자, 수업 방식은 한번 해볼 시간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아까처럼 단순히 1년로 배열할 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열할 건데 뭐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이런 조건들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제가 첫 시간에 말했지만 여기는요 공부할 때 팁이 뭐였냐면 전략, 팁,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시고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 이 문제 밑에라던가 옆에 공간 혹시 좀 남을까요? 이게 사실 뭐 이해하시면 풀이가 길진 않거든요. 제가 추가 문제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왜 문제가 몇 개 없잖아. 그래서 이 문제 뽑아 볼게요.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보셨나요? 자, 읽어볼게요. 6개의 문자가 있는데 얘네들을 지금 일렬로 나열할 겁니다. 여기까지 끊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거 뭐 관련 문제구나? 자, 오늘 배우는 순열 관련 문제구나. 체크를 합니다. 순서가 중요하겠구나. 그쵸? 근데 뒤에 조건이 뭐라고? A랑 F가 뭐 하래요? 한동씨 이웃이라는 거 그림으로 표현 가능하시겠어요? 다시 이웃이라는 거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대충 이런 느낌 맞나요? 다들? 이웃! 제 뜻이 뭐라고요? 이웃은 어쩌면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이웃은요 어떤 상태를 말한다고? 접해 있는 내 옆에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베푼가 봐. 내 옆에 있으세요.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희가 이제 거기서 착안된 전략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잘 쓸까 그런 거예요. 자, 다시 전략이 뭐라고요? 자, 지금부터 이웃하는 것끼리 뭘로 보자? 너네 지금부터 한 개야. 한 몸이야. 그런 거예요. 자, 왜 한 개처럼 볼까요? 오랜만에. 두 개가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이웃이란 걸 이해하신다면 쟤네 둘이는요 어딜 가든 어때요? 붙어 있어요. 어딜 가든 항상 같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신다면 그냥 한 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럼 자 여기 지금 총 몇 개처럼 보이세요 이제? 5개. 그럼 요게 이제 한 개라고 친다면 요게 이제 5개처럼 보이시나요? 그럼 5개를 먼저 배열하자고요. 쉬는 시간 전 내용 배열하자. 뭐 쓴다고요? 순열 팩토리얼 씁니다. 저희 이제 오늘 남은 시간 배열해라 그러면 팩토리얼 또 많이 씁니다. 오팩이라 쓸게요. 근데 이렇게 끝내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어디가 안 되는 거야? 여기 차례. 우리가 이제 그쵸 얘네 둘이가 쟤네 둘끼리에 관한 얘기를 아직 쓴 적이 없단 말이야. 쟤네 둘에 관한 얘기를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다시 여기 안에는 쟤네 둘의 자리에 관한 건 포함되어 있냐 안 돼 있니? 안 돼 있어요.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그거를 추가로 보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얘네 둘 자리 바뀌는 거 몇 가지야? 자, 이거 습관을 이제 두 가지 맞지만 얘도 2패까지겠죠. 쟤네끼리 배열되는 거 2패까지를 마지막에 더하는 게 맞아, 곱하는 게 맞아? 왜 곱한다고요? 이게 지금 이런 느낌일 때는 곱하는 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너네 숙제 보면 금방 공감 안 돼요? 보통 더할 때는요 이럴 때가 아니야. 보통 더할 때는요 제가 좋아하는 말 크게 나누던가 정말로 별개일 때 그때 더하는 거고 보통 이런 느낌은 다 곱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고 다 한 세트가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자, 여러분 필기하세요. 추가 문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연습을 해볼 건데요. 두 번째 문제는 이번 문제는 이거 어떨까요? A, B, C, D가 전부 다 이웃하는 경우. A, B, C, D가 전부 다 이웃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밑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A, B, C가 이웃하고 그리고 D, E가 이웃하는 경우. 여러분 이 말 이해했어요? A, B, C는 지네끼리 이웃합니다. 어떤 이제 우리 같은 반에도 그룹 있잖아요. 저 그룹. 그리고 D, E는 또 지네끼리 이웃하는 거예요. 이웃이 하나가 아니라 두 쌍 넘게 나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밑에 있습니다. 자, 한번 자, 여기는요 계산은 다 하지 마세요. 기호만 쓸게요.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 숙제할 때는 이렇게만 쓰면 되는 안 돼요. 계산하세요. 나는 내 특권이야. 나는 할 줄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직업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못하면 어떡해요? 내 특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 직업을 잘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내 직업이면 그거 못해요. 또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리 할 줄 알아도 막상 안 해볼 버릇들이면 이게 시험 당일에 이게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색해버리게요. 그러니까 어색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자, 우리 친해요. 한번 해보셨나요? 네. 자, A, B, C, D가 이웃해라.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여기 문제 풀 때 이런 그림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려보면 되게 잘 보이거든요. 자, 이웃 갑니다. 도와줘. 자, 이웃의 전략이 뭐라고요? 하나로요. 나. 이 친구를 한 개로 보자. 여기 지금 몇 개 있다고? 3개. 3개가 있는 거네. 걔네들 먼저 배열합니다. 몇 가지. 네. 자, 앞으로 제가 배열이라고 하면 3팩, 팩토리얼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뭐 보정해 주라고요? 네. 야, 이거 안에 있는 지네끼리 바뀌는 거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이거 몇 가지? 4팩까지 이런 식으로 보정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순열 조합을 도구처럼 쓰는 거 보이세요? 저는 이제 저한테 도구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저런 거 배열할 때 쓰는 도구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자, 얘. 자, A, B, C가 이웃하고 D, E가 이웃이니까 자, 갈게요. 전략. 이웃의 전략이 뭐라고요? 하나씩 볼게요. 질문. 총 몇 개 있어 지금? 3개 있는 거네. 근데 곱하기 이제 보정을 또 해야 됩니다. 자, 여기 A 그쵸? A, B, C 이거 바뀔 수 있잖아요. 몇 가지? 3팩까지. 그리고 D도 바뀔 수 있잖아요. 몇 가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이런 거 하나 배우고 나면 조금 바뀌는 거는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하실 때 2번 하면 됩니다. 보조도 2번. 아시겠죠? 첫 번째 유형. 요게 이제 그 유명한 이웃 관련 문제입니다. 자, 밑에 있는 거 제가 만들어 드린 거니까 한번 나머지 풀어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두 번째 유형 갈게요. 자, 혹시 방학 때 기억나시려나? 자, 그럼 이웃 문제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다? 자, 오른쪽에 그럼 제목이 지금 뭐예요? 이웃 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다고요. 필기합니다. 이웃, 저는 보통 이제 이웃 하지 마 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이웃 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문제는 뭐 말하자면 둘이 싸운 겁니다. 옆에 있지 마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자, 이 문제의 전략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이웃 하지 마는 네. 축구 선수 위치 고정해야 되는 거. 아, 축구 선수. 아, 축구 선수?
아, 이제 밑에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약간 뭐 그런 느낌 같은 건데 한번 밑줄 보고 가볼게요. 자, 위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일단은 문제 읽어보시면 보통 이웃하지 말라는 대상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걔네 뭐부터 하죠? 왜요? 제외 바깥으로 빼내세요. 일단은 자, 둘이 싸웠잖아. 나가 있으라는 거야. 너는 나가 있어. 빼냅니다. 그리고 뭐 하자고? 자, 나가고 남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남은 것들을 먼저 배열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웃하지 마 대상 빼놓고 나머지 먼저 배열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이제 그 나간 친구들이 들어올 차례예요. 걔네 어디로 들어오더라? 써있죠? 나열한 것들 양끝과 사이사이에 누구를? 이웃하지 않는 것들을 다시 배열하는 거예요. 역시나 마지막에는 곱하는 게 맞고요. 일단 요게 일단은 기본 전략입니다. 또 역시나 문제로 한번 보시면 기억나시겠죠? 다시 또 이웃하지 마랑 세트 메뉴인데 이웃하지 마 문제는 전략이 뭐라고? 빼놓고 나머지 배열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그 사이사이에 넣어주면 이웃하지 않게 되겠죠? 자, 밑에 관련 문제입니다. 784번. 역시나 제가 이 문제에도 추가 문제 만들어 드릴 거니까 조금만 공간 비워놓으세요. 자, 784번입니다. 야구 선수 2명과 축구 3명이 있는데 배열할 거예요. 순열 문제입니다. 야구 선수들끼리는 옆에 있지 말라는 문제예요. 내 옆에 있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이런 전략을 이제 외우는데 제가 방금도 약간 설명을 잠깐 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너네가 노가다면 안 돼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지난번 숙제랑 다르게 여기부터는 노가다가 쉽지 않습니다. 순열 조합을 잘 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다시 야구 선수 2명과 축구 3명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요 말 이해했죠? 야구 선수들끼리 이웃하지 마. 자, 이 말 뜻이 뭐라고?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까요? 다들 혹시 예를 들어서 요 상황이면 저거 맞나요? 지금 야구끼리 옆에 있니 없니? 없어요. 이런 상황 해줘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멋있게? 자, 그게 자, 무슨 전략이다? 자, 외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부터 하자고? 제외. 지금 야구 선수끼리 이웃하지 말라는 문제니까 먼저 나가 계시라는 거예요. 일단은 빼라.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게 누구예요? 축구 선수 3명부터 배열을 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그려볼게요. 축구 선수 3명부터 배열을 하자는 거야. 이거 몇 가지지? 자, 외우세요 이제. 배열해라. 뭐 하시라고요? 3패까지. 자, 우리가 팩토리얼 붙이면 배열이 됩니다. 저 3명을 다 배열하는 게 3패까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야구 선수 들어올 거 아니야. 들어와서 끝을 내야 되는데 이제 야구 선수끼리는 뭐 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이웃하지 않게 하라고 했으면 어디에 넣냐는 거야. 그게 이해돼요? 여기 사이사이인데 주의할 점은 양끝점은 자리에 있습니다. 양끝과 사이사이에 이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야구 선수가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오면 이웃해 안 해? 안 하잖아. 한 번 더. 이렇게 들어오면 이웃해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전략인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면 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기호로 뭐라고 쓸까? 4P. 이게 여러분들이 순열의 기호로 쓸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지금 들어갈 장소가 전체가 몇 군데가 있니? 네 분이네. 전체가 4개죠. 우리 4개 중에서 몇 군데가 필요해? 2군데인데 왜 P를 쓴다고요? 얘는 왜 순열이야? 일렬로 배열 문제니까 순서가 중요할까 안 할까?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일렬로 배열하는 문제니까 중요합니다. 네. 지금 얘는 기본 상황 자체가 우리 여기다가 넣는 게 아니라 넣어서 배열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4P이라는 도구를 쓰면 저희가 방금 말로 한 거를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곱하면 되겠죠. 나중에 확통 배울 친구들은요 이걸 잘해야 돼요. 내가 말로 전략을 세우고 거기다가 순열 조합을 끼얹는 거예요. 정말 그게 도구거든요. 여러분들 자, 오른쪽에 추가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 드릴 추가 문제는요 상황만 싹 바꿔볼게요. 지금 이번 문제 야구 선수끼리 이웃하지 마였잖아. 네. 누구끼리? 축구. 축구 선수끼리 옆에 있지 마 문제입니다. 이웃 하지 마. 자, 풀어봐. 자 문제 하나로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번 문제는 축구 선수끼리 옆에 있지 마세요. 옆에 있지 않게 해줘. 그런 문제입니다. 뭐 거의 같은 문제니까 바로 갈까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그럼 얘 기본 전략이 뭐다? 일단 축구 선수끼리 이웃하지 말라는 거니까 뭐 하자고요? 축구 선수들 뭐 해라? 빼요. 나가 있어 일단. 자 몇 명 남았지? 야구 2명 서 2팩. 2패까지. 보통 배열하는 건 팩토리입니다. 외우세요. 그리고 자 이제 여기 사이사이에 넣자는 거예요. 자 지금 3팩. 사이사이가 세 군데인데 얘네 지금 몇 명이야? 뭐라고 쓸까요? 3팩. 그러니까 3P3 혹은 3팩이라고 쓰면 되겠죠. 요게 이제 이 바뀐 문제 정답입니다.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요게 이웃하지 마 문제예요. 자, 맨 밑에 있는 7, 8, 6 가봐. 자, 이제 창이 융합. 융합된 문제 하나 볼까요? 자, 786번입니다. 자, 융합되면 어떻게 해요? 대로대로 하라고요. 자,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는요, 시험에 아마 좀 바뀌어 나오더라도 일단은 이런 기본적인 전략들을 다 암기했잖아. 그럼 그것들을 그냥 다 쓰면 돼요. 섞인 상황에 잘. 그리고 필요하다면 순열 조합 쓰라는 거예요. 자, 은찬아 7, 8, 6 풀어봤어? 자, 얼른 풀어보세요. 시간 많이 못 드립니다. 자, 시간 30초만 드릴게요. 자, 도구라는 말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억지로 쓰면 안 되고 내가 이제 배열을 하고 싶어. 근데 그럴 때 쓰는 게 순열이라는 도구인 거예요. 혹은 뭐 순서가 중요할 때 쓰고 싶어. 그럴 때 쓰는 게 순열이라는 도구인 거예요. 정말로 저는 많이 봤어. 저도 확통을 2. 되게 어려워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확통을 제일 재밌어하고 아니. 되게 즐겨 하거든요. 자, 이거는 잘 이해해봐. 자, 이번 문제 여러분들 자 한번 시간 한번 세워보셨나요? 네. 읽어보시면 A, B는 지금 뭐해라? 이웃하고요. C, D는 뭐해라? 옆에 있지 말라는 문제야. 자, 전략을 두 번 다 쓰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웃의 전략이 뭐라고요? 맞지? 자, 한 명으로 보자. 자, A, B 옆으로 와. 한 명입니다. 그냥 이웃하지 마 전략이 뭐라고요? 나가 있어. 그러면 자, 지금 C, D는 빼놓고 A, B는 한 명이고 남아있는 게 EF잖아요. 그리고 자, 저희 이제 뭐 하자고? 이제 이거 뭐 할 차례야? 이제 배열을 해야죠. 자, 몇 가지? 3팩. 이거 3명이야 지금. 3팩입니다. 그 다음 자, 추가 들어갈게요. 이웃. 자, 이제 이웃 보정 들어갈까요? 2팩. 이웃 보정 얼마나고요? 얘네 자리 바뀌잖아. 2팩 보정할게요. 그 다음 자, 이웃 하지 마. 얘 까먹지 마세요. 들어와야 됩니다. 얘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건 몇 군데야? 네. 하나, 둘, 셋, 4개 맞나요? 네. 여기는 넣으면 되는데. 안 돼요. 왜요? 이웃은 이웃이라면서요. 여기 뭐라고 쓸까 기호로? 4팩. 4군데 중에서 2군데를 뽑아서 거기 배열하시라고요. 저는 농담 아니라 이 식 보고 다 브리핑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쓴 건지. 이 식 하나하나에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걸 잘해야 됩니다. 여기는요. 다음 장 갈게요. 자, 이제 유형 11번입니다. 오늘은 넘겨보시면 몇 장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또 미리 말할게. 유형 14번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고민이 오늘도 못하는 거 하나, 지난번에 못한 거 하나 이렇게 남았잖아. 그래서 그냥 수요일날 그 2개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조합하기 전에 그 2개를 할까도 고민 중이에요. 근데 그건 제가 좀 고민해보고 수요일날 할지. 근데 저희가 또 이번 주 토요일은 또 긴 날이니까 또 긴 날 동안 이제 조합을
하루 만에 끝나는 것도 가능하긴 해. 그러니까 순열을 할 줄 알면 조합은 비슷하다니까. 그러니까 이 각만 좀 다른 각을 쓰는 거지 이런 느낌은 똑같아요. 아시겠죠? 자, 유형 11번입니다. 자, 위에 제목 보이세요? 자, 위에 제목은요. 자, 어떤 자리에 관한 사실 그냥 조건이 있는 문제. 혹시 방학 때 제가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시려나 모르겠어요. 우리 방학 때 저희가 이제 나왔던 유형 중에 뭐 일명 제한 조건 이란 문제인데 사실 이 조건이란 말이 참 만능이에요. 사실 모든 수학 문제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그 조건을 주겠다는 거야. 자 그리고 자 어쩌면요 이 친구 전략은 그냥 따로 필기할게요. 얘 전략은요 상황을 이해해서 뭐 하자? 시키는 대로 하자. 요게 그냥 전략입니다. 되게 좀 그럴 수 있긴 한데 정말 이렇게 하긴 할 거예요. 자 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자, 무슨 말인지 787번입니다. 또 굉장히 유명한 상황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들 다시 자 이제 뭔가 제한 조건을 주는 문제 나오는데 어쩌면 이런 문제들은 그냥 뭐 특별히 전략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상황을 잘 이해하시면 순열 잘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자, 787입니다. 역시나 이 문제에다가도 제가 추가 문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다들 일단 문제 읽어봤어요? 다시 어른 3명, 어린이 2명 있습니다. 일렬로 배열할 건데 실제로 순열의 대표 문제가 일렬로 배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 근데 또 조건이 나와요. 지금 양 끝에 누가 오래요? 어른들 오래줘라. 또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약간 묘사하자면 양 끝에 이렇게 어른 오는 거잖아.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상황 맞나? 이런 상황을 해줘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도구처럼 이용해서 묘사하시라는 거야. 나는 그게 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명 중에 2명. 그쵸? 뭐라고 한번 식세워볼까? 4P. 오, 자, 지금 어른 몇 명 있죠? 3명. 3명 있잖아. 일단은 3명인데 2명이 양 끝에 오는 거니까 뽑기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이거 많이 실수하는 게 2팩. 이거 2팩 아닙니다. 뽑은 다음 배열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뭐라고 쓰자고? 3명 중에서 2 뽑아서 양 끝에 배열하자. P. 자, P를 쓴단 말은 배열한 겁니다. 아시겠죠? 즉, 이거를 쓰는 순간 지금 양 끝에 배열이 돼 있는 거예요. 어른 2명이. 이해돼? 그리고 자, 마무리 어떻게 지어요? 이제 가운데는 조건이 없잖아요. 이제 가운데로 뭐 하시면 돼? 네. 그냥 이제 배열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몇 가지라고? 자, 보통 배열해라. 3팩까지 쓰면 되겠죠. 그럼 얘기해요. 네. 저 어른들 바뀌는 거 생각 안 해요. 그게 여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저희가 P를 썼다는 말은, 여러분 P를 썼다는 말은 P가 뭐라고요? P를 썼다는 것 자체가 순서까지 고려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P를 썼다는 거는 말했잖아. 순서가 중요할 때 어쩌면 배열까지 했다는 게 P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조합은요, C를 쓴다는 거는 순서를 안 보겠다고 할 때 C를 쓰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추가 문제입니다. 한 2문제 만들어 드릴까요? 첫 번째 문제는, 자, 그럼 이번 문제는 시행은 똑같은데 왼쪽 끝에 어린이가 오는 경우. 자, 왼쪽 끝에 어린이가 오는 경우. 그리고 2번째는요. 자, 그럼 제가 편의상 여기 앞에서부터 첫 번째, 2번째, 3번째 자리를 좀 줄게요. 첫 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자리를 주겠습니다. 자, 2번째 문제는 어린이가 홀수 번째 자리에 오는 경우. 자, 어린이들이 홀수 번째 자리에 오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제한 조건,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뭐 거창한 아까 뭐 이웃처럼 그런 풀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해해서 순열조합 잘 쓰라는 거예요. 지금 하신 것처럼. 자, 한번
어렵진 않거든요. 제가 또 그림으로 한번 묘사해 볼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확통 쪽 하실 친구들은 이거를 잘 하시면 돼. 먼저 이해를 빨리 합니다. 뭐 그림으로 하든. 그 다음에 대충 이제 스케치를 막 이걸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뭐 그런 크게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본 다음에 이제 그 스케치 한 거를 이제 순열조합 도구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잘해야 돼요. 여기는. 자, 1번 문제는 이제 왼쪽 끝에 누구? 어린이. 자, 그럼 도와줄래요? 그럼 먼저 이 문제는 여기 어린이 먼저 해야 되는 거 맞나? 네. 그럼 자, 어린이 여기 몇 가지 가능할까요? 2명 중에 한 명. 일단 그쪽 이제 둘 중 하나니까 P1.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고요. 사실 이게 계산하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 이제 오시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약간 그냥 경우의 수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의 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랑 순열을 섞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그냥 세고 여기는 순열을 쓰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뒤에 여기는 몇 가지? 네 가지. 가 아니죠. 4패. 4패까지지. 자 배열을 해야 됩니다. 이제 4패까지 끝. 해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구나. 자 밑에 있는 문제 다들 홀수 번째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누구 오세요? 어린이 오세요. 자 도와줄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 대상이 중에 숫자 P. 3P. P, D죠. 딱 요거 쓰면 어린이 들어갑니다. 자 이거 말로 설명 가능? 네. 3이 뭐라고요? 세 자리. 요 세 군데 중에서 2가 뭐라고? 어린이. 두 군데 뽑아서 P를 왜 쓴다고요? 어린이를 단순히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넣어서 배열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니까. 3P를 쓰는 순간 저 어딘가에 어린이가 이렇게 둘 들어가 있는 거야. 어린이 뭐 둘 들어가 있어요 지금. 3패. 그럼 저희 남은 거 이제 여기만 채우면 되는 거잖아. 3패. 몇 가지? 3패까지. 이렇게 채우시면 되겠죠. 이런 게 제한 조건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한번 정리해봤고요. 자, 밑에 있는 788번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또 이제 밑에 788은요. 그러니까 지금 넘겨보시면 순열이 양이 적다고 했잖아.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만드신 분이 약간 이제 788번을 여기에 그냥 넣어놨는데 저 혹시 방학 때 이 유형 기억나세요? 네. 이게 경우에 따라 유형 문제로 따로 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학 때 쓴 베이직센에서는 이 교대로 문제라는 게 그냥 유형 문제예요. 맞다리 같은. 약간 이게 이제 교대로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문제 한번 이해를 해볼 건데, 근데 제가 이제 방학 때 이 말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여기 나와 있잖아. 잠깐.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이해도 돼요. 왜냐면 필기할게요. 자, 여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요. 1학년 4명, 2학년 3명을 배열할 건데 1반, 2반을 어떻게 배열하시래요? 그대로. 그리고 저만 이해했어요? 그럼 얘 한번 대충 말해볼까? 어떻게 배열하는 얘기야? 1 배열하고 2 안고 1, 2, 1, 2 끝에 1로 끝나겠네. 이렇게 배열하세요. 그런 문제라고요. 그림으로 이해했어요? 자, 일명 교대로 문제입니다. 필기. 혹은 책에 따라서 번갈아, 뭐 교대로, 번갈아 뭐 이런 말을 써요. 같은 말이죠. 교대로, 번갈아.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문제의 전략을 다 소개드린 건 아닌데 이 문제는 사실 이제 다시 이렇게 따로 유형 배정을 안 하는 이유가 한편으로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질문 한 개 볼까? 오늘 저희 2교시에 지금 유형 몇 개 배우고 왔잖아. 요 상황 보시면요. 우리 지금 배운 것 중에 하나 흡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웃하지 않는. 이웃하지 않는 상황. 어쩌면요. 필기할게요. 얘는 굳이 말하자면 이웃하지 마의 응용 문제예요. 네. 이 친구는 상황을 이해하시면 사실 이웃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맞나요? 여러분 교대로 선다는 말은 이웃해야 안 해. 아니. 이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저희가 배운 대로 접근을 하자는 거야. 근데 물론 중간에 이제 보정이 달라집니다. 이 문제는. 자 지금부터 한번 그러면 배우 들어갈까요? 자, 그럼 이웃하지마 배운 게 뭔데? 기본 전략이 뭐라고요? 일단은 둘 중에 이웃하지 않는 대상을 제외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요.
1반도 다 이유 나가지. 2반도 어때요? 이 교대로면 전부 다 이유 나가거든요, 상황이. 그럼 둘 중에 아무거나 빼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1번 나가 있어. 1번 나가 있어. 자, 2번 배열할게요. 자, 2번 배열하는 거 몇 가지죠? 3패까지. 세 가지 아니라고요. 자, 3패까지. 오늘 계속 나오는데 외우세요. 이거 세 가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 뭔가 나도 모르게 세 가지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세 가지는 세 가지. 얘는 이제 배열을 하라고. 배열을. 배열하는 건 팩토리얼 부차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그 이웃 문제랑 좀 그러니까 이웃 타지바랑 달라지는 포인트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너네 그다음 자 이웃 타지바의 전략 그 다음이 뭐였냐면 이런 사이사이에 넣는 거였잖아. 네. 근데 얘는요 너네가 그냥 넣으면 안 돼요. 사실. 교대로 나오게끔 넣어야 되는 거 맞나?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런 말을 쓰는데 얘는요 넣기 전에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자리가 뭐냐면요 제가 방학 때 썼던 말인데 일종의 스타일. 자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결정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다? 여러분 지금 사실 이 문제는 요 말이 좀 와닿지 않을 건데 제가 추가 문제 드릴 겁니다. 그 문제랑 비교하시면 와닿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1반 몇 명이야? 네. 4명. 이 1반이 이제 교대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럼 사실 1반이 들어올 스타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 아시겠어요? 네. 어떻게 들어와야 돼? 사이사이요.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 이거는 이제 사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번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저렇게 자리를 잡아주라는 게 제가 이제 스타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저 자리에 들어오시라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자 마무리는 이제 뭐 할 차례야? 아직 저희 뭐 안 했어요? 1반을. 이제 1반 배열까지 해야 끝납니다. 1반 배열하는 건 몇 가지? 4패. 자, 이렇게. 자, 바로 이어갈게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 지금 스타일이란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저게 이제 얘랑 비교하시면 확 와닿을 거예요. 자, 보통 교대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 둘 중 하나가 나옵니다. 시험에는. 두 번째 문제는요. 1반을 제가 3명으로 1명 줄일게요. 2반은 3명. 3명 문제. 이 교대로 문제가 보통 이 둘 중 하나가 나와 시험에. 다시 왼쪽이랑 달라진 거 보여? 왼쪽은 4명 3명이고 얘는 지금 3명 3명이라고요. 이러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자, 방금 전과 똑같이 갈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 1반 나가 있어. 2반부터 배열할게요. 자, 그럼 2반 배열하는 거 몇 가지라고요? 네. 3패. 자, 그래요. 3가지 아닙니다. 앞으로 배열하세요. 그 말하면 팩토리얼 붙이시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이 경우는요. 스타일이 이제 한 가지가 아닌 거 아세요? 네. 몇 가지일까요? 두 가지. 그러니까 그 말 이해돼요? 왜 2가지냐면 이제 1반이 3명이잖아. 그럼 어쩌면 맨 처음에 1반이 나오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1, 2, 1, 2, 1, 2 스타일 있잖아. 또는 뭐가 있지? 2, 1, 2, 1, 2, 1, 2, 1도 있니 없니? 있어요. 이게 인원수가 똑같으면요. 이게 스타일이 2가지가 있다는 거야. 이 경우는 곱하기 2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얘는 이렇게 가야 돼요. 아까 이웃하지 마처럼 뭐 4P3 이런 게 아니라 얘는 스타일을 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넣을 수는 없고 교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단은. 이해돼? 그 다음 마무리 뭐 하면 돼? 이 스타일 정해줬고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들어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일명 교대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일명 교대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있는 7, 8, 9도 이어갑니다. 자, 밑에 있는 7, 8, 9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실 지금 이제 789번도 같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에 따라서 이 유형을 따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이 얇은 이유가 얘네들을 지금 딱 이렇게 하나씩밖에 안 나와서 얇아진 건데 다시 얘도 어쩌면 위에 교대로랑 마찬가지로 이거 단독으로 약간 유형으로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제가 이름도 하나 지어드릴게요. 방학 때 말한 적 있습니다. 이 문제. 자, 다들 혹시 문제의 상황은 이해했어요? 자, 읽어보시면 지금 S와 E 사이에 몇 개의 문자가? 자, 2개의 문자가 들어가게 해줘. 이 말 이해했어요? 네. 자, 간단히 그림으로 묘사하자면 현재 S랑 E 사이에 몇 개? 2개.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모르겠고
나머지는 아무 때나 가면 돼요. 다시 총 8개잖아. S랑 E 사이에 2개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느낌의 상황. 요런 거 몇 가지냐 그런 문제 가시겠어요? 자, 이 문제 방학 때 한번 말한 적 있어. 방학 때도 이렇게 나왔어요. 갑자기 한 문제. 일명 한 덩어리 문제입니다. 얘는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전략이 약간 저런 느낌이 있어서 그냥 쓰는 표현이에요. 한 덩어리 문제. 그리고 어쩌면 이 친구의 전략은요, 위에 있는 교대로 문제랑 좀 서로 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요, 자, 다시 교대로 문제는 뭐를 응용한 문제라고요? 이웃하지 마. 얘는요, 반대로 이웃의 응용 문제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책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 이웃과 이웃하지만 배웠으니까 응용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인데 솔직히 따라 공부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그럼 제가 지금부터 다들 이웃의 전략을 아시죠? 다시 이웃 전략이 뭐라고? 하나로 보고 배열하고 고정하는 거잖아. 실제로도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 문제에 왜 한 덩어리가 보는 줄 아세요? 자, 너네 S랑 E 사이에 2개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어딘지 몰라도 항상 이렇게 4개가 어떻게 될까요? 같이 오거든요. 요게 이제 이웃과 비슷하게 같이 움직인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S랑 E 사이에 2개잖아요. 그럼 저 4개가 어때요? 같이 움직여. 약간 그런 느낌에서는 이웃 같은 문제예요. 그런 느낌 자체가. 그럼 자, 너네 아는 대로 가볼까요? 요거 1개라고 칠게요. 그럼 지금 총 몇 개 있죠? 5개 배열하자는 거야. 몇 가지? 네, 이웃처럼 갈게요. 그럼 저희가 이웃 했던 것처럼 저 네모 안쪽을 또 보정을 막 해야 됩니다. 보정할게요. 2번째 보정. 여기 보이세요? 네. 너네 S랑 있잖아. 얘네들 뭐 해줘야 될까? 쟤네 자리 바뀔 수 있잖아요. 저거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S랑 E 사이에 2개 있다고 했지 누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른다고요. 그럼 제 보정 몇 가지야? 2패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자, 여기 얘는 보정을 심지어 2번,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아직 안 한 게 있어요. 뭐 안 했는 줄 아세요? 요 S랑 E 사이에 누구가 들어와서 누구를 배열할지 결정했니 안 했니? 요식 어디는 그게 없습니다. 자, 이 지금 쓴 시계는 저 가운데 2개를 누구로 할지 정했니 안 정했니? 그거를 마지막으로 정해줘서 끝을 내야 돼요. 그럼 자, 지금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게 총 몇 개 중에서요? 6개 중에서 몇 개를? 2개를 뽑아서 저게 뭐 해줘야 돼요? 배열을 또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호로 뭐다? 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쩌면요 도구처럼 잘 이용하는 친구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몰라도. 그러니까 상황을 이해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는데? 자, 오른쪽에 추가 문제입니다. 그럼 추가 문제는요 다른 거 아니겠죠? 자, S랑 E 사이에 몇 개? 뭐 4개 한번 해볼까요? 자, S랑 E 사이에 4개가 들어가는 문제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유형은 그러니까 외우실 때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야. 뭐 사이에 몇 개 들어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일명 한 덩어리 문제라고 부를게요. S와 E 사이에 4개야 4개. 뭐 4개 ปุ๊ปุ๊ 들어오게 해줘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계속 하는 방식인데 그림과 함께 하세요. 저는 실제로 첫날에 말했지만 그림 이런 것도 그림이거든요. 저는 그림을 엄청 많이 씁니다. 여기는 쓰는 이유는 내가 이해를 하려고. 내가 이해를 하려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특히 뭔가 새롭거나 어려운 문제일수록 뭔가 묘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묘사를 잘해야 내가 그 문제의 어떤 핵심이 되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을 같이 갈게요. 자, 여러분들 요거 일단 처음 도입부가 뭐랑 똑같다고요? 이웃. 그럼 요게 이제 6개가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함께 읽어볼게요. 뭐 쓸까? 3패 곱하기 그 다음 뭐 할 차례라고? 얘네 자리 바꿔야 돼요. 2패 곱하기 그 다음 뭐 하자고요? 여기에 채워줘야 됩니다. 뭐라고? 6
P4. 그러니까 6개 중에 뽑아서 꼭 배열을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딱 요 상황 묘사되는 거 맞나요? 자, 정리해 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유형 12번 가겠습니다. 자, 이번 유형은 아까 질문도 나왔고 유참의 질문. 제가 지난 시간에 필기했던 적어도. 자, 그 적어도 관련 문제입니다. 얘는 설명 간단히 하고 문제 한 개만 풀어볼 거예요. 자, 다시 위에 보시면 제가 앞으로 이 적어도스럽게 풀어라 그런 말을 종종 할 거예요. 자, 그 풀이의 전략이 뭐라고? 밑에 써있네요. 전체에서 어떻게 하자? 맞습니다. 전체에서 뭐를 빼주자는 거야? 일어나서 우리가 구할 거의 바깥쪽 집합으로 표현하자면 A의 여집합을 빼주는 식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특히 이 적어도 저 말이 나오는 문제는 거의 이렇게 풀라는 문제인데 적어도란 말이 없더라도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끔 직접 셀 것인가 뺄 것인가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791번입니다. 뭐 이런 문제가 대표 문제예요. 픽처. 자, 7개의 문자를 배워할 건데 적어도 라는 말.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때마다 이 단어를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야. 사실 우리 집합들은 나온 적 있어요. 적어도. 뭐 적어도 뭐 한 개 뭐 짝수를 포함해라 뭐 그런 문제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처음 설명할 때는 막 적어도가 뭔지부터 막 설명했는데 이제는 설명을 생략하고. 그러니까 너네가 이 적어도란 말을 이해하시면요. 이게 셀 게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자, 시간이 없다. 자, 그럼 이 문제 적어도 한쪽 끝에 일단 질문. 가끔 틀리는 친구 중에 모음이 뭔지 몰라요. 모음이 뭐예요? 여기서 아, I, U, E 이 세 개죠. 여러분 자 혹시 이 말 이해했어요? 우리 7개 배열할 거잖아. 근데 적어도 한쪽 끝에는 모음이 오래요. 저 말 이해하셨나요? 자음 이 말을 이해했으면요. 만약에 이 문제를 직접 풀 생각이 있으면요. 얘는 크게 몇 가지를 풀어야 되는 줄 아세요?